안녕 유튜브 친구들. 자, 오늘 그려볼 그림은 에드가 드가의 스타라는 작품을 그려볼 거야. 오늘 사용할 재료는 오일 파스텔. 이 오일 파스텔은 베이비 오일이나 테라핀유 같은 기름 성분에 녹아서 유화처럼 녹여서 그릴 수 있어. 제품 이름은 문교 오일 파스텔 72색이고 4만원대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목과 케이스가 수급이 어려워서 같은 가격대로는 종이 케이스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목과 케이스는 지금 산다면 한 5만원대에 살 수 있을 거야. 우선 작품을 그리는 동안 이 에드가 드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럼 에드가 드가의 프로필을 한번 볼까? 드가는 1834년 7월 19일 파리의 무려 나폴리 은행 파리 지점을 맡는 은행가의 장남아들이었어.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거지. 드가는 어릴 적부터 열의가 없고 말도 없는 아이였다고 해. 왜 그런 애들 있잖아. 학창시절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라는 생각에 심취해 사는 과묵한 친구들. 그런데 그런 드가도 좋아하는 게 있었어. 뻔하지만 바로 그림 그리는 거였지. 드가의 아버지는 예술 광이었기 때문에 당시 드가는 아빠랑 함께 미술 수집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그림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하더라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드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파리의 초명문 법학대학인 소르본을 입학해. 자, 생각해보자.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미대 지망생이 법대를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즘 시선에서 보면 현재 다니는 대학을 걸어두고 반수나 편입을 하겠지? 근데 드가는 빠꾸가 없는 남자였는지 과감하게 자퇴를 선택해. 와, 명문대 법대를 자퇴하고 성공한 예술가라니. 진짜 전생에 아마 나라를 구했을 거야. 결국 1885년 소르본을 자퇴하고 에콜대 보자르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드가는 미술학교에 가서도 빠꾸 없는 성격을 보여줘. 일단 수업을 너무 많이 쬐어.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자면, 당시에 정부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학생에게 로마로 유학을 보내주는 로마상이 있었는데, 드가는 이 상을 충분히 탈 실력이 되었음에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상을 타지 못하게 돼. 요즘 대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 불효막심한! 사실 드가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재력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학은 집안에서 보내줄 수 있었대. 그래서 상을 타든 말든 유학을 갈 수 있는 돈은 있었다 이거야. 뭐 유학 따위 플렉스해버리지 뭐. 자, 지금까지 프로필도 봤겠다. 그럼 이제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은 드가의 스타라는 작품이야. 드가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을 주제로 그렸어. 그중 내가 그리고 있는 발레리나를 소재로 특히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해. 왜 그랬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당시 드가가 살았던 프랑스 파리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어.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하층민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어. 남성들은 대부분 광산이나 제조업 등 단순 노동에 종사했고 군대도 가야 했고 막중한 세금도 내야 했어. 이로 인해 여성들도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만 했지. 반면 부르주아를 비롯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풍족했어.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의 모습은 예술 문학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 파리의 오페라 극장, 오늘날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엘은 당시 사교장의 역할을 했어. 특히 2층 발코니석은 부유한 귀족들을 위한 장소였는데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발레가 아닌 무대 위의 발레리나였대. 당시 발레리나들은 최하급 계층의 여인들로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는데 지금 발레리나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지? 발레하면 완전 고급스러운 예술 분야 중 하나인데. 아무튼 발코니석의 귀족들은 무대 뒤로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무대 뒤에서 발레리나들과 은밀한 거래를 했어. 귀족들은 후원을 핑계로 가난한 발레리나들과 성적 거래를 하기도 했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19세기의 발레리나라는 직업은 가난한 소녀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서 신분 상승을 위한 그야말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야. 또 부유한 이들에게도 발레리나라는 직업은 예술이 아닌 그저 원하는 여성을 찾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고.
특히 프랑스의 오페라는 이탈리아의 오페라와는 다르게 발레를 넣었는데 관행적으로 2막의 발레를 넣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는 경마클럽의 회원이기도 했던 남성 연간 회원들이 저녁을 느긋하게 먹고 2막이 시작할 때 극장에 오기 때문이었어. 이 정도로 프랑스의 발레계는 소위 더럽다고 말할 정도였지. 하지만 드가는 단순히 사회 고발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작품을 그린 것이 아니었어. 드가는 단지 발레 공연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잘 팔렸기 때문에 그림들을 자주 그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까 드가가 엄청난 부자라고 했잖아. 돈 생각을 전혀 안 해도 될 양반이 말이야. 사실 드가가 어엿한 화가가 됐을 쯤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동생의 사업 실패로 인해 파산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벌이가 되는 그림을 찾았대. 예나 지금이나 예술에서 돈벌이가 되는 수단을 찾아야 되는 거는 명확하지. 왜냐면 예술이라는 게 돈이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드가가 발레리나를 그린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이건 인상주의라는 화파와 관련돼 있는데, 인상주의?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 인상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즉시 본 인상을 그대로 화면에 담는 거야. 빛에 따라 자연의 대상이 즉각 우리 눈에 바뀌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이 인상주의자들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대부분 인상주의 그림들이 야외에서 햇빛이 드는 풍경을 그리고자 했지. 뭐 드가와 마네 빼고 우리가 모두 들어봤을 모네, 르누아르, 세잔, 고흐 모두 인상파 화가들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한눈에 봐도 드가가 다른 인상파와 다른 점이 보이지 않아? 바로 밖에서 그리지 않고 실내의 여성을 주로 그렸다는 거야. 실제로 드가는 다른 인상주의자들의 목표에는 동감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하고 거리를 두고자 했어. 드가는 인상파들이 밖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그림 그리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라고 비꼬기도 했지. 또한 색을 중시했던 당시 모네랑 마네랑은 다르게 드가는 그림의 선을 강조했어. 드가는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본 장면을 그리는 인상파와 달리 구도와 소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드가의 작품을 보면 순간적인 장면을 포착해서 그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드가와 인상주의에는 큰 공통점이 보이지 않아. 드가는 이런 말도 했어. 내 예술만큼 덜 즉각적인 것도 없다. 내가 만드는 것은 성찰과 위대한 장인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다. 영감이나 즉흥성, 기질 등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만큼 인상주의를 싫어했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드가도 순간적인 장면을 자주 그렸고 그것을 위해 즉흥적인 필법을 사용했어. 이처럼 드가는 자기 자신이 인상주의로 불리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히기도 해. 자, 오늘은 이렇게 이 그림과 관련된 당시 사회상이랑 드가의 인상주의 화풍을 말해줬는데 어때? 앞으로 드가의 작품을 볼 때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지? 다들 영상을 잘 봤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줘.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올게. 안녕.